자, 지난 주말 정치판은 이재명 전 비서실장, 전형수 씨가 남긴 뉴스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이재명은 우여곡절 끝에 전형수 씨 빈소에 조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서 7시간 가까이 대기를 하다가 차 안에서 대기를 하다가 조문을 했는데 이재명 측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조문이 늦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유족 측은 이재명의 조문을 거부를 했지만 계속 버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친척이 11일 JTBC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재명은 지난 10일 오후 1시쯤부터 성남시 의료원 인근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오후 7시 40분쯤에야 조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그는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인 10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그러죠. 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참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고인은 네이버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40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이 돼서 작년 12월 26일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희망살림이라는 전직 정치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거쳐서 40억을 그쪽에 보내놓고 39억이 성남FC로 건너간 것입니다. 검찰은 이후에는 조사를 하거나 출석 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형수 씨의 유서에는 이재명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유서 전문이 공개되겠죠.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게 책임을 지라는 아주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성남 중문의리 지역구이죠. 비명계 윤영찬 의원. 윤영찬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속된 비극이라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분노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윤영찬은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 성남에서 전형수님을 오래 알던 이들은 인품이 훌륭했던 진짜 공무원으로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품이 뛰어나다, 진짜 공무원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 주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때 추풍낙엽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당사자였다면 사퇴하겠습니까? 사퇴는 곧 스스로를 감옥으로 보내는 길이자 다시는 정치판에 돌아오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비명계는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법원에서 시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명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찰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 위원회가 입장문에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부르고 말았다.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건 그냥 정당의 대립, 정략의 대립, 정책의 대립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안을 보는 정의의 눈,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어쨌든 이재명이 고 전영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였죠. 이재명은 지난 10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죽었는데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제 14일 중앙당사에서 이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했던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자 이재명은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일도 사실 자기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니까 제가 보기엔 글쎄 이걸 두고 사과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도 언론은 첫 사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영수 씨의 발인이 있던 날 11일이죠. 이 11일 이재명은 정부 규탄 집회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규탄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후 4시 서울광장 부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과 함께 맨 앞줄 맨바닥에 앉았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그 옆에 자리를 했더군요. 친명계 의원들도 이날 집회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또 윤석열 권력외교 심판이라고 쓴 피켓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선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야당의 대표입니다. 한미연합훈련, 한미안보공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디 자위대의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로 연기를 시키는 겁니까?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반미를 이용하는 우리 정치판의 못된 버릇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11일 정부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 규탄 대회에 이재명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비판을 알면서도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해 힘들게 내린 결단이다.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계속 그걸 두고 미식거렸습니다.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 대변인은 그 뒤에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포기했고 윤석열 정부는 결단을 선택했다. 그것이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흉내를 내지 않는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장동혁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기어이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라가야만 했는가? 무엇이 그리 조급한 것인가? 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영호 의원, 이 강남 갑 출신이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태영호가 우리 정치판에 멋진 유머를 선사했습니다.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유머를 아는 분 같습니다. 하긴 태영호 유머라기보다 비수, 날카로운 칼로 여기는 시각이 민주당에는 더 많습니다. 지난 12일 태영호는 페이스북에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JM의 민주당, 이 얘기입니다. 제명인의 민주당을 표현한 것인데, 이 표현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아시죠? 이 총재 정명석, 이 정명석도 JMS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죠.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호의 사과를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태영호는 14일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그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재정이 윤 대통령을 향해 나는 신이다, 용산판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 했던 모욕적 발언이야말로 비열하기 거지없는 발언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저놈을 건드린 것일까요? 민주당 대변인의 말입니다. 성착취 논란 등 최악의 사이비 종교단체와 엮고 민주당과 당대표를 욕보이려는 비열한 정치에 분노한다. 그럼 대통령을 두고 깡패라고 하면 괜찮고 이재명 대표를 보고 JMS라고 하면 그게 비열한 정치가 되는 겁니까? 태영호는 곧 도난지 유돈, 불안지 유불이라고 받았습니다. 도난지 유돈, 불안지 유불. 무학대사가 태조 이승객이 한 말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도난지 유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태영호의 말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을 깡패로 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인지 대답해보라. 그렇죠. 깡패로 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